잠시만요. 공유가 안 되지. 공유됐죠? 화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최적의 그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자료를 검색할 때 시간 복잡도는 일단은 빈칸 1은 비고 1 또는 비고 C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해시 테이블의 최악의 경우의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충돌이 나서 지금 해당되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체인을 다 반복해서 검색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태현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고 n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은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해시 테이블이 어떻게 설계됐느냐, 해시 함수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셨네요. 지금 답변들 잘 해 주셨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10주차 설명을 잠깐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제가 그 구글 콜앱에 이렇게 연결된 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여러분 접근 가능하시나요? 보이십니까? 이거요. 다들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이제 해시 테이블 관련된 것을 해시 테이블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으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화면이 왜? 화면이 잘못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제 보이시나요? 예, 제가 갑자기 노트북이 고장나는 바람에 집에 있는 맥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저도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데요. 자, 이거 보시면 해시 테이블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얘기했던 충돌에 대한 것까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 테이블에 원소가 저장될 자리가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료 구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와 비교해서 자료를 찾지 않고 한 번의 계산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적의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해시 테이블이 만약에 구성된다라고 하면 일만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를 사용해서 자료가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 배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최대 장점은 상수 시간 안에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시 값은 테이블에 저장되기 위한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저장 위치를 얻게 되는데 그 저장 위치 값을 우리는 해시 값이다라고 하고, 만약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m일 경우에는 m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m인 해시 테이블의 경우에는 원소를 주소값을 0에서부터 m-1개 0부터 m-1까지의 주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시 함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키 값을 받아서 그 키의 해시 값을 반환하는 아주 특별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답 좀 남겨주세요. 해시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나요? 자, 해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누기 방법하고 또 하나가 곱하기 방법인데 우리는 나누기 방법을 씁니다. 나누기 방법. 그래서 이렇게 키 값을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나눠서 위치를 정한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아까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아, 그렇죠.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 값이 겹치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해시 값이 해당되는 자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겹쳐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체이닝. 또 하나는 방법이 뭐였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죠? 228페이지 보면 또 하나 방법이 나오죠. 어떤 방법입니까? 체이닝 말고? 예, 그렇죠. 개방 주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체이닝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뭘 살펴본다고요? 체이닝을 살펴볼 건데요. 잘 보세요. 지금 체이닝 방법을 쓸 때는 이렇게 각각의 해시 테이블의 각각의 값들, 이걸 슬래시라고 그래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슬래시라고 하는 겁니다. 슬래시 단순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에 헤더 정보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슬롯이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구성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조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해싱을 했더니 해시 함수를 적용했더니 자, 리턴 값이 얼마가 됐습니까? 자, 조이가 키예요. 자, 조이 키를 줬더니 해시 값이 얼마가 되냐면 6이 됐어요. 그래서 6에다가 지금 조이를 저장한 거예요. 그렇죠? 자, 키 값을 저장한 거야. 자, 키 값에다가 밸류로 자기 자신을 저장한 거죠. 키 값을 저장한 거예요. 자, 지금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장돼 있는데 어디에 저장돼 있나요? 몇 번의 시 값을 가져요? 레이첼은? 자, 4번 가져요. 그렇죠? 자, 4번 갖고 지금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해시값이 얼마입니까? 자, 2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새로운 키값 PB를 지금 해싱을 했더니 PB를 했더니 리턴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가 나왔나요? 6이 나왔어요. 자, 이때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 충돌 컬리전이라고 불러요. 자, 충돌 컬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충돌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파이썬 수업을 들어보거나 파이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기가 파이썬 공부를 하거나 파이썬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학생이나 수업을 듣는 학생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 파이썬 한 학생 있고요. 공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생 없으세요? 윤관 학생도 지금 파이썬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수업 들었고요. 다른 학생 어떤가요? 아마 요즘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 랭귀지가 파이썬인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바 수업 들은 학생 손 좀 들어주세요. 그럼 자바. 자바 수업 듣는 학생은 아무도 없으니까 들었고요. 자바 수업을 들었거나 들은 학생 있으면 손 좀 들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의 수업 들었어요. 자바에도요. 자바에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고요. 자바에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해시 맵이라는 클래스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해시 테이블, 해시 함수를 사용한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이런 해시 테이블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게 있다고요? 파이썬에서는 네,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딕셔너리가 있는데 여기는 원이 키예요. 자, 2, 3 키가 3개가 있는 거고 원에 해당되는 값은 뭡니까? 원에 해당되는 값은 뭐예요? 1이에요. 그래서 이 원은 키 1은 값이고요. 2는 키 2는 값이에요. 자, 3는 키 그다음에 3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딱 이렇게 그 딕셔너리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게 키와 값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0을 원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numbers.item, numbers.key, numbers.value 하시면 지금 키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value가 나옵니다. 키가 나오고 그다음 value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딕셔너리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key value로 쌍을 가지고 쌍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해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해시 함수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그 해시 함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요. 해시 테이블을 집어넣으면 지금 어떤 거죠? 해시 테이블에 해당되는 해시 값이 나옵니다. 6.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은 이거 한번 따라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RD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는 문자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거든요. 이게 아스키 코드 값인데 그걸 사용해서 지금 해시 함수를 구성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다른 거 해시 테이블 대신에 다른 걸 한번 넣어보자. 자, 알고리즘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알고리즘 넣으면 자,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문자 각각에 대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뭐죠? ORD가 그 아스키 코드입니다. 아스키 코드 값을 하나하나 다 구한 다음에 이걸 더해요. 썸을 구한 다음에 썸을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사이즈로 나눕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뭐죠? 나누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해시 값이 구해진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시 테이블에 지금 해시 테이블에 아니라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해당되어진 해시 값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신 거고요. 이거는 제가 파이썬의 클래스로 해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여기 보시면 이 컬리전이 발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이닝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체이닝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자, 체이닝 방법의 장점은 뭐라는 거죠? 자, 체이닝 방법의 장점은 메모리 낭비 없이 해당되는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작성한 게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요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요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다 되셨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링크를 해놨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공유를 중지하고 자,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혹시 문제 보이시나요? 자, 문제 보이세요? 자, 문제 보이시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예, PPT 문제 보이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해시 함수를 지금 4개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해시 함수예요. 자, 이게 다 해시 함수인데 해시 함수를 제가 4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x가 키예요, 키. 자, x가 키입니다. 그래서 키를 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를 무조건 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자, 키를 주면 키 x를 주면 x의 길이를 해시 값으로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키를 주면 그냥 아무 값이나 하나 랜덤하게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얘는 뭐죠? 빈 슬롯을 하나 주는 해시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 중에서 지금 4개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함수를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름대로 좋은 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중에서 선택하는 거요? 자, 제가 1, 2, 3, 4로 번호 붙일게요. 1, 2, 3, 4 중에서 어떤 거가 나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답을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네. 지금 답을 해주세요. 네, 1, 2, 3, 4 중에서 어떤 것이 해시함수로 가장 4개 중에서 가장 나을지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1, 2, 3, 4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자, 4번이 좋다는 학생이 있었고요. 4번. (4번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느 게 가장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해시함수로 가장 문제가 있다. 어떤 게 가장 문제가 있나요? 자, 1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시함수로는 적합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모든 값이 어때요? 1만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이 적합하다고 한 학생이 있는데 누구죠? 한번 잠깐 볼까요? 2번을 선택한 학생이 있거든요. 누구죠? 한번 잠깐 의견 한번 들어보려고요. 자, 2번. 배진석 학생 혹시 2번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왜 2번 선택하셨나요? 자, 배진석 학생. 네. 2번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2번 선택하신 거예요? 2번의 문제점은 뭐죠? 길이가 같은 모든 자료는 다 어떤 거예요?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일일 들어서 010, 1234, 5678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스마트폰 전화번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010 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앞에 있는 것이 좋겠어요? 뒤에 있는 게 좋겠어요? 뒤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대부분 010 전화번호인데 과거에는 여기 011도 있었고 016도 있었고 그다음에 018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019도 있었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컬리전 문제가 심각하겠죠. 컬리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거요? 아무 값이나 그냥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관성의 문제가 있어요. 일관성. 그렇죠? 일관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떤 거냐면, 자, 일단 해시 함수를 써가지고 해시 함수를 써서 값이 얻어지면, 자, 얻어진 거에서 빈 슬롯을 찾아서 주는, 제 생각엔 4번 정도가 가장 적합한 해시 함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충돌 문제가 있었고요. 이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 문제 해결. 자,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주소로 해싱되어지는 원소들을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는 게 체이닝 방법입니다. 체이닝 방법이고요. 자, 얘는 대신에 배열이 아니라 단순 배열이 아니라 자, 연결 리스트를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료는 저장할 수 있는 자료는 어때요? 메모리 공간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연결 리스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자, 또 하나 문제점이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방법은 뭐냐면 개방주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방주소법은 뭐냐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났으면 어쨌든지 간에 주어진 해시 테이블 공간 안에서 새로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하나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새롭게 주소를 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오픈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오픈의 반대말 크로스죠. 그래서 체이닝은요, 한편으로 보면 크로스 어드레싱이에요. 근데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소가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개방돼 있다는 거죠. 주소가 하나가 아니라 빈 공간이 있으면 새로운 빈 공간에 주소를 줘서 할당해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방주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체이닝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떤 거예요? 자, 지금 충돌이 몇 번 발생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자, 충돌의 수가 몇 번일까요?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충돌의 수가. 자, 충돌이 몇 번 났을까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충돌 한번 났죠? 그렇죠? 자, 여기 충돌 한 번, 여기 충돌 한 번, 충돌 한 번, 4번, 자, 5번, 6번. 자, 6번 충돌이 났는데 이 충돌을 같은 자,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얘는 어떤 거요?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체이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체이닝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추가 공간이 필요한가요? 추가 공간,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 내에 별도의 주소 배정이 필요한가요? 주소 배정이 필요 없나요? 자, 체이닝은요, 별도의 주소 배정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 자체를 그냥 유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분의 공간을 여기 있는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개방주소법은 뭐겠어요? 개방주소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자, 어떤 경우에 컬리전이 발생하면 자, 새로운 자리 공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시값을 계산해서 제너레이션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개방주소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해요. 오픈 어드레싱.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 컬리전이 발생하지 않아요. 0번 컬리전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주소 할당해 주면 돼요. 그렇죠? 기존의 해시값을. 그런데 컬리전이 발생하면 새롭게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새롭게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뭐 한다? 주소를 배정합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주소 값을 이렇게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개방 주소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선형조사, 그 다음에 2차원 조사, 더블 해싱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어떤 거죠? 빈 주소 공간이 있으면 빈 주소 공간, 즉 새로운 해시 값을 만들어서 자, 주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선형조사, 선형조사 이걸 뭐라 하냐면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 쿼드러플 프로빙이라고 하고요. 얘를 더블 해싱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더블 해싱, 그 선형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해시 함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i를 더해서 새로운 해시 값을 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해시 테이블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의 주소 값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가 있었죠. 어떤 함수입니까? 어떤 함수입니까? 해시 함수였죠. 네, 해시 함수였고요. 그리고 해시 함수를 사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컬리전이라고 얘기해요. 컬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컬리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하고 어떤 방법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나요? 어떤 방법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나요? 어떤 방법이죠? 자, 어떤 방법인가요? 네. 자, 개방 주소법과 체이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11조차 3교시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요거 답변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3교시 질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답변해 주세요. 예. 오늘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저도 맥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거 답변해 주세요. 예.